밤 11시 모두가 잠든 기숙사 복도. 형광등 하나가 느리게 깜빡이고 그 흔들리는 불빛 아래로 소리가 들려온다. 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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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딱한 바닥을 울리는 하이힐 소리. 그런데 복도 끝을 본 학생이 목격한 것은 단 하나뿐이었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한 켤레의 붉은 구두. 얼굴은 없었다. 몸통도 없었다. 오직 그 소리와 그 색깔만. 이 이야기는 어느 특정한 해, 어느 특정한 학교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다.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나이지리아 라고스에서 가나 아크라까지 수백 개의 기숙학교 복도에서 거의 똑같은 형태로 반복되어 온 이야기다. 같은 소리, 같은 구두, 그리고 같은 경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아이들은 이제 어른이 되어 다시 자신의 아이들에게 이 이름을 속삭인다. 마담 코이 코이.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먼저 이 이야기가 자라난 토양을 알아야 한다. 서아프리카의 기숙학교 제도는 20세기 초 영국 식민 통치와 함께 뿌리내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족과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낯선 건물 안에서 아이들은 자신이 자라온 언어도 문화도 아닌 규율을 배워야 했다. 그 닫힌 공간 안에서 어느 시점부터인가 이야기들이 벽을 타고 자라기 시작했다. 마담 코이 코이라는 이름은 하이힐이 딱딱한 바닥을 두드릴 때 나는 의성어에서 비롯됐다고 전해진다. 코이, 코이 그 울림이 복도를 채울 때 학생들은 숨을 죽이고 이불을 머리까지 당겼다고 한다. 그녀가 누구인지, 왜 나타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는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했다. 하지만 아이들은 그 이름 하나만으로도 서로를 경고하기에 충분했다. 수십 년에 걸쳐 축적된 목격담들을 살펴보면 공통으로 묘사되는 특징이 있다. 빨간 하이힐. 어두운 복도 끝에서 혹은 화장실 칸 너머에서 소리보다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언제나 그 선명한 붉은색이었다고 한다. 흥미로운 것은 변형된 버전의 이야기들인데 일부 지역에서는 두 짝이 아닌 한 짝의 신발만 신고 있었다는 묘사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왜 한 짝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설명하지 못한다. 그녀가 출몰하는 장소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모두가 잠든 시각의 기숙사 복도, 희미한 전구 하나만 달린 공동 화장실, 그리고 교내 구석의 어두운 공간들. 하지만 모든 버전의 이야기에서 일관되게 등장하는 조건이 하나 있다. 혼자 있는 아이. 그래서 이 전설에는 언제나 하나의 불문율이 따라붙었다. 밤에는 절대 혼자 다니지 말 것. 1990년대 나이지리아 남부의 한 학교를 다녔다는 한 졸업생의 증언을 재구성해보자. 그는 늦은 밤 화장실에 혼자 갔다가 복도 끝에서 멈춰 선 그림자를 봤다고 전한다. 얼굴은 볼 수 없었다. 다만 바닥에서 희미하게 반짝이는 무언가가 있었고 그 직후 울려 퍼진 코이, 코이 소리.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기숙사로 뛰었고 그날 이후 어두워지면 혼자 방을 나서지 않았다고 한다. 이 이야기가 단순한 지역 괴담에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그 전파 범위다. 나이지리아에서 시작됐다고 추정되는 이 이야기는 가나,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까지 영어권 서아프리카 전역의 기숙학교에서 거의 동일한 형태로 전해진다. 서로 다른 나라, 서로 다른 학교의 학생들이 서로 접촉 없이 이토록 유사한 이야기를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 전설이 단순한 한 사람의 창작물이 아님을 시사하는 것처럼 보인다. 전파되는 과정에서 이야기는 조금씩 다른 형태로 변형됐다. 어떤 지역에서는 마담 코이 코이가 생전에 학교 교사였다고 전해지고 또 다른 곳에서는 학교 인근에서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여성이라는 설이 떠돌기도 한다. 원귀가 된 이유도 배신, 분노, 억울한 죽음으로 지역마다 제각각이다. 하지만 어느 버전에서도 결코 바뀌지 않는 것이 있다. 빨간 하이힐, 그리고 그 소리. 연구자들과 저널리스트들이 이 이야기의 기원을 추적하려는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1960에서 70년대 학교 문서, 지역 신문 아카이브, 현장 구전 채록물이 검토됐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마담 코이 코이의 원형이 될 만한 구체적인 사건이나 인물 기록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야기는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 뿌리는 어디에도 박혀있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어디에서 왔을까? 첫 번째로 거론되는 가설은 마담 코이코이가 실존 인물에서 비롯됐다는 설이다. 어느 교사나 학교 관계자가 억울한 죽음을 맞았고 그 이야기가 학생들 사이에서 퍼지며 초자연적인 형태로 변형됐다는 것이다. 이 전설에 억울함과 복수라는 감정이 일관되게 흐른다는 점에서 나름의 설득력은 있다. 하지만 어느 나라에서도 어느 학교에서도 그 원형이 될 만한 사건 기록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 가설 앞에 두꺼운 벽을 세운다. 두 번째 가설은 특정 학교에서 일어난 사건이 이 이야기의 씨앗이 됐다는 것이다. 어느 한 기숙학교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이 졸업생들을 통해 다른 학교로, 다른 도시로 퍼져나가며 신화화됐다는 시각이다. 일부 목격담이 학교 내 특정 장소 3층 화장실, 본관 옆 복도를 아주 구체적으로 지목한다는 점은 이 설에 무게를 더한다. 그러나 서로 다른 국가의 수십 개 학교가 같은 이야기를 공유한다는 사실은 단일 기원 하나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다. 세 번째 가설은 앞선 두 가지와는 전혀 다른 출발점을 가진다. 일부 문화 연구자들은 이 이야기가 식민지 기숙학교 제도에 대한 집단적 불안과 저항감이 상징의 형태로 굳어진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한다. 가족과 분리된 아이들, 낯선 언어와 강요된 규율, 그리고 권위적인 어른들 그 구조 속에서 아이들이 느끼는 공포와 무력감이 귀신 이야기라는 그릇에 담겼다는 것이다. 마담 코이코이가 언제나 교내에서만 나타나고 혼자 남겨진 아이를 겨냥한다는 서사 구조는 이 해석과 묘하게 맞아떨어진다. 물론 이것도 하나의 해석일 뿐이다. 네 번째이자 가장 단순한 가설은 마담 코이코이가 처음부터 끝까지 집단 창작물이라는 설이다. 어느 한 학생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공포와 흥미라는 감정의 회로를 타고 기숙사 건물 전체로 번졌고 졸업 후 각자의 길을 떠난 학생들이 이야기를 가지고 나가며 서아프리카 전역으로 퍼졌다는 것이다. 하이힐 소리라는 감각적이고 누구나 쉽게 상상할 수 있는 청각 요소가 이 이야기를 특별히 오래 기억되게 만든 핵심이었을 수 있다. 어느 가설이 진실에 가장 가까운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한 가지만큼은 분명하다. 이 이야기는 죽지 않았다. 1970년대에 이 이야기를 들으며 자란 세대가 지금은 부모가 됐고 그 자녀들이 같은 기숙학교 복도에서 다시 같은 이야기를 나눈다. 세대를 넘어 살아남는 이야기에는 반드시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공포는 때로 이야기의 외피를 빌려 다른 무언가를 전달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민속학자들은 이런 이야기에는 종종 실용적인 기능이 있다고 지적한다. 밤에 혼자 돌아다니지 말라는 경고는 어두운 교내에서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집단 지혜가 귀신 이야기라는 형식을 빌린 것일 수 있다는 것이다. 무서운 이야기는 어른의 훈계보다 더 오래, 더 강하게 기억에 남는다. 인류는 수천 년 동안 바로 그 방식으로 규범을 다음 세대에 전달해왔다. 오늘날 마담 코이코이 이야기는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 졸업생들이 온라인에 자신의 목격담을 올리고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다른 나라 사람들이 나도 그 이야기 알아라는 댓글을 단다. 이야기의 본질은 수십 년 전과 거의 다르지 않지만 이제 그 이야기가 움직이는 속도와 범위는 서아프리카 기숙학교의 담장을 훨씬 넘어섰다. 이야기가 살아있다는 것은 그 이야기가 아직 무언가를 담고 있다는 뜻일지도 모른다. 마담 코이코이가 누구였는지 혹은 무엇인지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실존 인물의 억울한 죽음인지, 집단의 공포가 빚어낸 형상인지, 아니면 그 모든 것이 뒤섞인 무언가인지 젖던 가설도 모든 것을 설명하지 못한다. 어쩌면 그것이 이 이야기가 반세기를 살아남은 진짜 이유일지도 모른다. 답이 없는 질문은 절대로 잊히지 않으니까. 이 이야기의 기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혹은 비슷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란다.